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여기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 끝판왕인 센터장, 여기에다 쉽게 볼 수 없는 증권가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는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립니다. 머니머니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만을 모시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오늘의 주인공은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리서치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오시느라고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센터장님 간단히 센터장이래요. 본부장이죠. 예. 제가 간단히 본부장이 자기 됐어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하이투자증권에서 리서치 본부를 맡고 있는 고태봉 본부장이고요. 예. 99년부터 자동차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자동차 애널리스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여튼 2년 반 정도 이제 센터장 하면서 자동차를 좀 넘어선 미래 기술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의 본부장입니다. 예. 제가 방금 실수했는데 센터장이라고 보통 리서치 센터장이 부르는데 본부장이세요? 왜 본부장이라고 요즘 하셨어요? 증권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저런 기능들을 많이 모아놓은 복합 점포들을 보통 센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증권사 센터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뒤에 있는데 그렇죠. 예. 리서치 센터를 다 리서치 본부로 이름을 좀 예. 바꾸는 이 트렌드라서 대통령 센터장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소속은 이제 본부 네. 본부장이 된 그래서 거죠. 본부장으로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이 하이투자증권은 예전에 현대중공업계였는데 지금 그 모기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DGB 예, 그렇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제 현대 헤비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HHI 그걸 축약해서 하이라고 하이. 이름을 부른 건데 예. 아마 이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금산 분리 문제, 그다음에 지주사 전환 예.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근거를 하고 있는 준거를 하고 있는 은행들은 전부 다 증권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은행 중에 가장 큰 아마 DGB에 매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대구은행이 못해죠. 그러니까 DGB 그렇습니다. 금융그룹이 사투리를 열심히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고태봉 본부장하고 할 얘기는 그 하반기 투자 전략 이겁니다. 예.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 그래서 먼저 처음에 제가 이제 여쭤볼 건 이제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코스피 밴드를 이제 쭉 낸 걸 봤더니 2월달에 2,800에서 3,400 정도 요 밴드를 했다가 최근엔 2,960에서 3,360 조금 좁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왜 좀 좁힌 이유가 있나요? 일단 최근에 3,100, 3,200 박스권을 계속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기업체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EPS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주당 수익이죠. 그렇죠. 주당 수익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부담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최근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매크로 쪽에서 조금 이제 걱정들이 있다 보니 상단은 좀 제한되고 오히려 그렇다고 하락 리스크는 또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박스권이 좀 압축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밴드를 좁힌 건 아마 쪽집게로 이제 가시려는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는 최근 3,000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왜 그러세요?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증권사 갔더니 재밌는 얘기가 500, 1000 박스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박스권 500, 1000. 500, 네, 그러니까 500에서 옛날 얘기인데요. 500에서 사서 1000에 팔면 그냥 무조건 두 배 먹고 나서 또 쉬었다 그러면 또 500 가고. 예. 그래서 500, 1000, 그다음에 2000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피. 네. 그다음에 3,000을 뚫었는데 이 정수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기억하기도 쉽죠. 그렇죠. 지지선과 또 어떻게 보면 저항선 역할을 계속 교대로 하게 되는데요. 이번만큼은 전 세계 증권 쪽에서 이 주식시장이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AI라든지 이 많은 미래 기술들이 지금 R&D를 통해서 계속 뭔가 무형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주 시장이 그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처음에 온라인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서점이죠. 그렇죠. 그냥 온라인 서점. 맞습니다. 될 거냐 아닐 거냐 하다가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걸다 세상을 그냥 씹어 먹어버렸죠. 그래서 예. 그걸 보고 야 지금도 미래 기술 중에 원탑인 애들은 향후 10년 뒤, 15년 뒤면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사실 우리가 유형자산이라 그러면 보통 공장 투자라든지 기계 설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무형자산은 아마 회계사들이 봐도 이게 얼마짜리 기술이야라는 걸 알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미국인의 시가총액 5위권에서는요 이미 80%, 즉 유형자산을 전체 시가총액에서 빼버리면요 네. 나머지가 80%가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무형자산에 엄청난 그런 가치를 거에 매기기 상당히, 시작합니다. 예, 비싸게 이제 돈을 주고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 주식시장에서. 그런 게 우리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간다 뭐 이런.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간다가 아니- 네. 제조업이 뭐 시가총액 10위권 아니 보통 다 제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기업들 중에 뭐 셀트리온도 들어오죠. 뭐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도 들어오죠. 네.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무형자산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천이라는 어떤 지수가 2018년도 EPS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때 2,600까지 한번 갔었죠. 예. 그러니까 한 400, 예를 들면 600,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무형자산의 크기로 봤을 때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천이라는 숫자가 앞으로는 굉장히 저건 하락하기 좀 어려운 그게 강한 어떤 지지선이 될 바닥을 거다. 이제 형성하고 그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 그렇습니다. 같다.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는 그게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고 2,960에서 3,360에서 바닥을 그 정도를 이제 보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는 뭐 한 3,450 정도까지는 하반기쯤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예, 예. 더 오를 것이다. 예, 예, 예. 그 작년에 이제 새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 예. 그런 분들이 이 오르는 것만 오르는 장만 봐가지고 아 내가 주식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게 뭐냐면요. 네. 진입 시점이 언제셨지?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셨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타임 호라이즌 이 주식을 언제까지 갖고 가실 생각을 갖고 투자하셨지? 라는 부분 때문에 참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400대 사셔가지고 지금 3,200선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 캐피탈 게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잃어도 맷집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이번 저도 주변에 돈을 버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 하게 되면 뭐 애를 얻건 가정주부, 예. 그다음- 주부들이 오거나 뭐 또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들 오시거나 꼭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근데 최근에는요 굉장히 고학력에 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이제 스마트 개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마트 게임이 좋네요. 예. 아니 그분들 별도 아니 따로 이렇게 뵐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보다 어떤 분야에선 디테일이 더 강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되는데 왜 주식이 안 되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될 때 됐다. 이제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이게 업사이드를 높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입 시점이 좀 최근래일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가 굉장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많이 오른 거는 팩트입니다. 1,400서부터 3,200까지 거침없이 올라왔기 뭐 때문에 2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큰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라든지 기업체들이 이제 속속 공장이 돌아가는 걸 봤을 예. 거나 아니면 백신 이 보급되는 백신도 걸 이제 봤을 많이 때는 이제 보호도 되겠죠.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여행주나 뭐 이런 쪽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서비스 인더스트리는 좀 치고 올라올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만 공장의 가동에 따라서 또 정상화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류의 종목들이 올라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뭐 시장을 떠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지금에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업종들도 있고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겠네요.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그 4월달 미국 물가 쇼크 발표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큰데요. 이걸 가지고 또 일시적이나 뭐 지속적이나 논쟁도 많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답을 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기저 효과. 네, 작년보다는 작년이 낮았으니까 워낙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커요. 예를 들면 꽉 눌렸던 보통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러죠. 네. 꽉 눌렸던 소비가 보복 소비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하는데 펑 터졌는데 기업체들이 이거를 제조하거나 만들어낼 이제 준비는 덜 된 거죠. 예를 들면 인력 투입도 좀 덜 돼 있고. 네. 그다음 또 이제 뭐 우리가 많은 얘기하는 게 실업급여를 주는데 급여 받고 미국. 있지 굳이 뭐 우리가 가서 공장에서 예. 땀 흘리겠어. 예, 그래서 미국 얘기 예, 그거 9월 달까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저 효과하고 뭐 보통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반도체 품귀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자동차를 올해 좀 보셨잖아요. 오래 봤기 예. 때문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음. 예를 들면 포드 같은 데가 자동차 반밖에 못 만들겠다 이제.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는 자동차 위주로 만드는 거죠.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네. MCU라 그래가지고 뭐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구석구석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커요. 이게 뭐 하여튼 별 그런 병목 얼마 안 현상. 하지만 예, 이 얼마 안 예. 하는 게 이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못 예.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이번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기적이라고 보고요. 예. 반면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 G2 국가들의 너 줄 어디 쓸래라는 부분 때문에 밸류 체인들이 막 이상하게 제가 봐도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예를 예. 들면 뭐 물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야,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구리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아니야? 네. 라든지 이런 어떤 장기 골드만 전망 석스 때문에 올라오고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예. 자동차 한 4배 정도가 들어가요. 예. 전기차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저 커머더티 같은 경우는 중장기 좀 오를 개연성이 있는데 철광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호주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제가 충격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좀 봐야 걱정이 되겠다. 된다라는 예. 부분이고 예. 또 사람이 못 들어와서 예를 들면 이 밸류 체인에 예를 들어 2차, 3차 밴드에서 많은 이제 인원들이 투입이 못 되다 보니까 부품 공급이 안 돼서 네. 멈춰 있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 병목 이쪽은 일시적인 게 상당히 큰 것 같고 원자재 쪽은 장기적일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분명하진 않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이제 뭐 NXP 반도체라든지 NXP? 아니면 NXP, NXP. 그다음에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텍사스 아, 예전 예, 그 기후 문제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기업들이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르네사스라는 일본 반도체는 화재가 났어요. 네, 불나가지고 네. 뭐 생산이 중단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단기적인 이슈는 뭐 금방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 대체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조금 나눠서 네. 볼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겠네요. 하여튼 예. 그래도 예. 조금 더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과 달리 이제 최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이게 중국은 별로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뭡니까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수하는 해외 주식 순위 보면 다 미국 주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 중국 주식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무래도 패권 전쟁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동안은 뭐 세계의 어떤 공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화웨이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네. 중국이 좀 고립된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이 고립 정책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IT 기반으로 많이 올라왔던 중국의 이 반도체라든지 특히 이제 대만 문제도 예. 대만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대만이 고민하고 생산은 중국이 해주는 그런 협업 체계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 예. 근데 이제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이제 동맥이 좀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 주식은 중국하고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 그런 예. 부분에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호주하고 어떤 그런 문제들 예. 예를 들면 호주랑 뭐 예, 철광석 철광석이 말씀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예. 철광석이 호주는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호주가 쿼드 문제 때문에 네, 좀 또 미국 갈등이 편에서 있어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두 형님이 너 누구 편할래라고 자꾸 편가르기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GVC라고 그러죠.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국도 야 이게 뭐 중국이 돈은 되는데 미국 형님을 또 거슬 수 없고 하다 어디에 보니까 줄 서야 되느냐? 그게 기업들이 크죠. 특히 예. 유럽 같은 경우도 5G 통신에 있어서 화웨이 걸 쓸 거냐. 근데 미국 형님들이 너 그거 쓰면 앞으로 우리하고 국방 뭐 이런 쪽에서 연결 다 끊어져.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예. 고민이 많은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고립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표들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많이. 그래서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첨단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에서 일단 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내수도 고용이라든 이런 문제들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죠. 조금 중국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이 뭐 없어지 세계 2위 어쨌거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중국은 아마 예. 굉장히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수에서 일단은 먼저 회복세가 보이게 되면 워낙 그 13억, 14억 인구라는 게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하고 한번 다시 한번 힘겨루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이 워낙 솥을 팔았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지정학적인 요소가 그 주식시장에 이제 별로 영향을 요새 미친 그 정도가 거의 바닥 정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중국이나 뭐 미국 사이 이거 별로 관심 없지만 사실 앞으로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그 올해 한 해 이제 전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길게 시장을 보자면요. 본부장은 지금 뭐 테크노믹스 뭐 그런 걸 하나 주장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고 이게 증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게 보통 뭐 매크로가 어떻게 금리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뭐 우리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이 기업을 하던 사람들은 네. 보통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저희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가 조금 더 이제 성장한 즉 이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그냥 이제 감싸는 부분을 이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서 교집합들 쭉 한번 보니까요. 예를 들면 친환경 네. 이라는 부분은 야 지금까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가동해가지고 뭔가 동력을 얻어냈는데 휘발유나 경유를 태워가지고 이제 움직였죠 자동차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야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2050년도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어떤 이 압박들에 환경 단체도 압박이 네. 크고 정부도 그렇게 우리 따라가고 정부도 그런 하죠. 정책을 예. 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로 다 전환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터리하고 모터, 그다음 뭐 인버터라든지 뭐 BMS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의 축이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도 그런 현상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를 딱 겪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결국 뭐 쿠팡에 들어가서 예. 주문을 생활 한다든지 형태가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완전히. 예. 아니면 넷플릭스 가서 영화관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겪어보시다 보니까 야 이거 디지털로 안 가게 되면 네. 이 아날로그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뭐 아주 예를 들면 오프라인 식당을 하는 분들도 야 이거 온라인으로 배달 안 되면 요새 우리 다 배달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배달 안 해줬는데 그 저기 유명한 맛집 같은 데 그렇죠. 배달 안 해줬는데. 그리고 좀 재수가 없는 게 이 코로나가 예. 19라는 이제 뭐 네. 이게 코로나 20일, 22 오면 어떻게라는 네.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온라인은 무조건 우리 해지를 해야 되겠다. 즉 보험을 들어줘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아날로그가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두 꼭지, 국지요? 즉 친환경으로의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디지털로 대변환. 예.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테크노믹스라고 제가 이제 조어를 한 거는 테크놀로지가 이코노믹스, 즉 경제를 견인한다. 그래서 한번 조어를 해본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예.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사실 금리도 예전에 저희가 뭐 두 자릿수 금리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직도 유럽이나 일본은 다 뭐 마이너스 제로 금리인데 예, 제로 여기서 금리죠. 조금 올리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견인하는 거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코로나 때 우리 실적이 반토막이 나도 주가가 왜 2배가 올라갔냐? 이 부분은 전부 다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를 시장이 과감하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기술이 경제를 견인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무형자산 기술 얘기가 되겠네요. 기술로서 만들어진 미래의 어떤 모습인데 근데 그걸 그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아니 근데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게요. 우리가 사람의 니즈, 예. 나 배고파, 아니면 나 뭔가 인정받고 싶어, 인정의 욕구라든지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 심미적 욕구 이런 것들이 이번에 락다운, 즉 집콕이죠. 너 어디 나가지 마라고 막다 보니까 다 집에 있었는데 그 욕구는 안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욕구를 어디다 투영했냐? 전부 다 온라인에 투영했죠. 디지털. 아마존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생필품을 받고 아니면 아마존 넷플릭스로 뭐 보고,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고 영화 보고, 아니면 우버 이츠에서 결국 뭐 음식을 시켜 먹고. 예.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과금, 내 돈이 나가죠. 돈은 어떻게? 그래서 될 것이냐? 핀테크, 이게 핀테크. 그게 핀테크고. 그 나의 정보나 인포메이션 이게 결국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오프라인 사람의 근력과 땀을 요구하는 오프라인 쪽에서 누군가는 뭐 수타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될 거고 철가방에 넣고 누군가 네. 배달을 하고 우리 집 갖다 놓고 하는 예. 이 부분이 로봇화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비대면을 강요받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마존이 키바 시스템 같은 로봇을 막 갖고 오고 딜리버리 시스템을 스카웃이라는 로봇을 갖고 오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하고 같이 겹칩니다. 즉 전동화
그다음에 로보타이제이션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변화가 온라인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7개 전 세계 예. 그게 7위까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증시까지 다 바꿔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프라인 영역, 즉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엉뚱한 녀석 하나가 밑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오더니 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아. 테슬라가 아까 얘기했던 예. 그 로보타이제이션 예. 대표 기업이거든요. 예. 그렇게 변화하고 테슬라는 있다는 다시 거죠. 한번 본부장님 모셔가지고 그 얘기 다시 한번 그렇게 들어봐야 될 하시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뭐 그 리서치 안에 뭐 미래 기술 뭐 이쪽을 좀 분석하는 그런 팀도 만드시고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미래 한 기술 쪽에. 2년 반 동안 뭐 굉장히 그쪽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코인 얘기인데요. 예, 예. 이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예.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뭐 화폐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가치로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방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가상현실이 만약에 우리 뭐 보통 메타버스라고 좀 얘기를 예. 하죠. 가상현실이 돼서 아주 쉽게 생각 우리 싸이월드 세대니까 네. 싸이월드에서 이거 도토리 나이가 나오는데. 예, 예.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도토리? 도토리로 뭐 음악 사고 예. 뭐 아니면 뭐 이제 우리 배경화면 사고 이렇게 예. 할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게임 머니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무기 사는 거 뭐 리니지 뭐 네. 바람의 나라 뭐 예. 네, 그런 그렇게 거죠. 본다 예.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는 과연 가상화폐를 쓸까 법정화폐를 쓸까라는 고민. 또 하나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도지코인도 얘기하고 비트코인도 얘기했는데 네. 이 양반은 페이팔 출신이에요. 네. 페이팔은 사실 이제 핀테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선두주자 예, 중에 하나였죠. 예, 그죠? 예. 디지털 결제하는 그렇죠. 이 회사죠. 양반은 예. 법정화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하는 얘기는 아닌 아닙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모비라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빌리티 업체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됐을 때 누가 해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프로텍션을 걸자라는 게 모비라는 컨소시엄인데요. 그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예. 근데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바뀔 때마다 주는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것도 기술적인 어프로치인데요. 야, 만약에 블록체인이 현존하고 있는 가장 변태적인 이 사실 방어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뭐 그거는 네. 굉장히 하여튼 어렵습니다. 예, 블록체인을 예, 깨기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난 제일 두려운 게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해킹하는 해커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우리 선단 즉 수십만 대를 판 테슬라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경우가 제일 두렵다라는 상당히 얘기를 무섭네요. 예. 계속 해왔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마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은 아마 저희 일반인보다 훨씬 클 거고요. 아마 그러다가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 공간이 점점 확장된다면 여기서 통용되는 가치로서의 크립토 커런시가 있을 거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은 좀 투기적 성향이 크지만 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밸류가 있냐 없냐라는 논쟁은 기술적인 고민을 조금 해보신다 그러면 특히 오리지널에 가까운 블록체인 1.0인 비트코인,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 2.0인 이더리움 정도는 사실은 분명히 밸류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지금 투기판화된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밸류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 유사한 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결국 무슨 일을 영위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리니지도 얘기하셨고 우리 싸이월드도 얘기했지만 예. 싸이월드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도토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는 건 그 싸이월드라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지. 이 도토리 자체적으로는 자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깊이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그냥 투기다 뭐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 병 박사님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하여튼 조선일보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고요.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